이준서 군은 전국 기능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계속되는 메달 경쟁은 가혹하고 버티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기능 경기대회를 준비하던 이준서 학생이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자기 스스로는 찾고 있었는데 나가지를 못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준서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진상조사 중간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서 학생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은 가정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기능반을 그만둘 수 있다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자 그 절망감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측은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준서 장례식장이에요. 그 상담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상담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선생님이 집안 문제 가지고 타고 괜히 그 상가집에서 장례식장에서 선생으로서 그 한참 울고 힘들어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준서 군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능 경기 대회와 기능반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능반에 집중하는 학교들은 아침 8시서부터 밤 11시까지 훈련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지금까지 수업 빠지면서 준비했는데 왜 메달을 못 따오냐.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매우 이제 위계 질서에서 나오는 선배가 후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나타나게 되죠.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기능 경기대회는 53개 직종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지방 기능 경기대회 개최 후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기능인들의 최고 대회입니다. 과거에는 실력을 갖춘 기능인들이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현재 출전하는 대다수는 직업계고 학생들로 학생들 간의 메달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능인들이 처음에 이제 대회에 그 출전 선수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근데 이게 지금 와 보면 기능대 출전 선수의 한 95%가 학생들이에요. 이제 16, 17 학생들, 이 학생들이 기능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내가 메달을 따서 최고 수준이다? 그건 기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교에서는 전교생의 5에서 10% 정도를 기능반으로 구성합니다. 기능반은 기능 경기대회 입상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반이지만 1학년 때 기능반에 선발된 학생이 끝까지 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능반이라는 걸 보면 운동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예 아침에 기능부실 실습실로 갔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다 보냈었어요. 새벽까지 있었던 적도 있고 제가 대회를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제 선배들이 대회를 준비하면 뒷정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고 심적인 부담도 있고 몸만 힘들면은 그냥 쉬면 되는데 심적으로 힘드니까 2배로 더 다가오더라고요. 신라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기능반의 문제점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준서가 1학년일 당시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싫어도 싫은 티를 낼 수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준서는 담배 심부름도 자주 해왔다. 기능실에선 저녁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담배를 사러 갔다. 기능을 한다는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 기능반의 시스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죠. 자동차거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망치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절단기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저 위험물인데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폭력은 없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또한 학생들은 사고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실습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엔 대구의 한 고교에서 훈련을 하던 고 황준혁 군이 폭발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능대회 과제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보편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실습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지방기능경기대회조차도 패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기능 훈련하는 과정 자체가 안전을 담고 있지 않는 그런 과정이 많다 보니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손 베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사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힘겹게 기능대회를 참가하더라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낙오된 것과 같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메달 도전을 위해 고교 졸업을 유예하기도 하는데요. 학교의 명예를 위해 학생들이 동원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인격의 어떤 성장이나 우리가 그 시기에 갖춰야 될 기초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스스로 이제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박탈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능반과 기능 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능반을 정규 심화 동아리로 구성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도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으로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학교 예산에 어떤 학교 같은 건 50%가 넘던데요. 일반 학생들이 실습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실습비의 50%를 기능반 학생들 몇 명에게만 다 써버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 때 그게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시행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부가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시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디테일하게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능반과 기능 경기대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